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학기 1차 효성 고 1학년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일단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계산이 되죠. 그래서 2x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y죠. 그러면 이쪽 우변의 실수 부분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허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고, 그럼 요게 허수 부분 빼기 1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2, 6, 2가 되죠. 그래서 빼주시게 되면은 7y가 7이다 라고 나오니까 y는 1이 되고요. y가 1이 되면은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루트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통은 이제 좌변과 우변이 바뀐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게 계산 루트 안에 것끼리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다라는 이런 유형이 돼주는 거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주니까요. 그럼 이럴 때는 분모가 음수고 a 빼기 3이 음수고 분자가 양수다라고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유형이 돼주죠. 여기. 자, 그러면 근데 또 분자 쪽에는 그렇죠. 등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 요걸 풀었을 때 a가 3보다 작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걸 풀었을 때 마이너스 3 이상이다라고 돼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6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최초의 fx 자체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최고창이 양수인 녀석이니까 어디서? 그렇죠.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표준형 만들어 주시게 되면 x제곱 빼기 2mx까지 가지고 그러면 요 뒤에 m제곱을 하나는 앞쪽에 써주고 하나는 뒤쪽에 써주게 되면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m제곱은 x 빼기 m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m 빼기 1이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꼭지점의 값이 여기가 x가 m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m제곱 플러스 4m 빼기 1이 되죠. 그럼 요 값이 요 값 자체가 바로 최소값이 돼주는 거죠. 그 최소값을 문제에서 최소값을 GM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GM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GM을 얻어내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럼 요건 2차 M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GM에서는 최대 최소값을 둘 다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역시 최대 최소 문제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표준형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되고 요때 m의 값이 마이너스 2고요. 꼭지점. 그 다음에 요때 요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3면 옆에 왼쪽 한 칸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2면은 오른쪽 4칸 가니까 오른쪽에 훨씬 많이 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2까지.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 요 꼬불꼬부리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죠. 꼭지점 요 값 자체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2를 m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 제곱하니까 16, 11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녀석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요 둘을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3번의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뒤에 z 바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z 바를 만들어 보시게 되면 a 빼기 bi죠. 그럼 요걸 가지고 z와 z 바를 더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죠. 2a가 되죠. 2a. 2a가 2가 되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z는 1.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럼 a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b제곱은 1이 되고요. a1 플러스 b제곱이 2니까 b제곱은 1이죠. 그럼 b는 뿔마 1이 되는데 문제 밑에서 b가 음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을 취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z가 1 빼기 i였던 거죠. 그러면 z바는 그렇죠. 1 더하기 i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8제곱을 해야 되는 건데 계산의 과정을 좀 외우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z
바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렇죠 2i죠. 그러면 요거를 또 제곱을 하게 되면 4제곱이 되죠. 그럼 요거는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요거를 또 제곱을 하면 그게 8제곱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요런 녀석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요. 그렇죠. 그럼 일단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게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것의 켤레근을 같이 갖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허근이다, 그럼 베타도 허근이 돼주는 건데 요 베타는 알파 바, 그죠?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돼서 이 둘이 켤레근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런 켤레근은 항상 갖는 게 아니고 뭐죠? 허수의 켤레근을 가지려면 그렇죠. 개수가 모두 실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수에 보면 지금 미정개수 k가 들어가 있는데 요 k가 문제에서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허근이 하나가 나오면 그것에 켤레근이 따라 나오게 되니까 허근 하나 실근 하나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뭘로? 그렇죠. 중근이 돼서 그죠. 실근 하나를 갖는데 그게 둘이서 똑같아서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2차 항의 개수인 얘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죠? 그럼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차 항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돼주죠. 그래서 x는 4분의 1이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k가 마이너스 1도 만족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2차 방정식이 돼주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중근을 갖게 되니까 여기선 판별식 들어가겠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 4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1 요걸 그쵸 중근이니까 는 0이라고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k 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빼기 4는 0이다 라고 해서 판별식에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오는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냥 합을 바로 구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해진 k 값의 합은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그 마이너스 1에다가 아까 구해놓은 요 k 값 마이너스 1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k 값은 전체적으로 3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2개가 나오는데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합을 한꺼번에 구해버렸죠. 그래서 총 3개의 k가 나오게 되고 그 3개의 합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붙어서 그렇죠 1번에 마이너스 2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x 빼기 1이 요 다항식의 인수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 식을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빼기 1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다른 식이 또 곱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값 1을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a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0이 돼주죠. 그럼 여기서 빼기 a 더하기 a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얻어지는 조건은 그렇죠. b하고 c하고 같다라는 조건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방정식에다 이 조건식을 대입하게 되면 자 a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대신에도 b를 집어넣어도 되죠. 좀 전에 우리가 위에서 b하고 c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빼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주어진 식이요. 그럼 요 녀석은 또 요렇게 A쪽 팀하고 요렇게 B쪽 팀을 따로따로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A쪽 팀은 요렇게 묶어주면 x 4제곱 빼기 1이 되죠. 그럼 그거는 또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1로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B쪽 팀은 빼기 B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빼기 BX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 남아주네요. 그럼 여기 앞에서 X제곱 빼기 1, 뒤에서 X제곱 빼기 1이 공통인수로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요걸 X제곱 빼기 1로 묶어주고 나면은 A의 X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빼기 BX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은 지금 A, B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요 앞에 부분은 그렇죠. X 빼기 1, X 더하기 1 하고 위에 똑같은 식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 B, C의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의 인수인 것을 찾아라. 그럼 x 빼기 1 말고 우리는 x 플러스 1을 하나 더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고요. 요렇게 개수들이 A0서부터 A10까지 번호로 붙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좌우변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A0와 A10을 구해야 되는데 A10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10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럼 여기서 10차항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10제곱했을 때 10차항이 나오고 그 개수가 A10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10은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0인데 요건 상수항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 여기 차수가 붙어 있는 요 녀석들한테 문자가 여기에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0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1 더하기 1이 돼서 2죠. 그래서 a0는 2가 됩니다. 그럼 기억번호는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3이어야 하는데 2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지금 요 모양이 x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라는 형태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2의 10승 플러스 1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아까는 이제 이렇게 사라졌던 요런 부분들이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다 1이 돼주죠. 여기가 다 1이 돼버리면 그렇죠. 개수만 쪼로록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해서 더하기 따다다다 해가지고 a9 더하기 a10까지 이렇게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그 표현이 맞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요렇게 보니까 짝수 번째 번호하고 요렇게 보니까 홀수 번째 번호를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요 부분을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요 뒤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요 부분 x 빼기 1 x 빼기 1의 제곱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게 되면 그렇죠.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어 주면 좌변은 0 더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보시게 되면 A0는 일단 그냥 나오는데 자 여기 X에 0이 들어가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건 마이너스 1이지만 제곱을 하니까 요거는 플러스 1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A2가 된다. 아 그러면 짝수 번호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 번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뒤로 요렇게 가게 되면 요거는 빼기 A9 되고 더하기 A1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짝수 번호만 남게 하고 싶으면 위아래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2의 10승 더하기 2가 되고요. 요게 A0의 2배, A2의 2배 이렇게 해서 A10까지 이렇게 짝수 번호만 2배가 돼서 내려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우변은 2의 9제곱이 되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의 결과는 2의 9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디귿번에서 얘기하는 좌변의 결과는 우리가 2의 9제곱 빼기 1이다.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홀수 번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요번에는 빼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자 이렇게 빼면은 2의 10제곱만 남죠. 그 다음에 빼면 요 부호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가 그렇죠. 자 그럼 빼니까는 A1의 2배, A3의 2배 이렇게 해서 A9의 2배까지 이렇게 남겠죠. 그럼 요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2의 9제곱이 돼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2의 9제곱이 되고 거기에 1이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구해놓은 좌변의 결과 2의 9제곱 플러스 1과 우변의 결과도 2의 9제곱 플러스 1 똑같아지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두 개가 맞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7번 문제는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그렇죠. 정답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뭐 가번에서 A가 0보다 크다 나번에서 B와 C는 유리수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고요. 다번부터 본격적인 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요 녀석의 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될 건데 요거는 보면은 그렇죠. 기본 유형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포맷이죠. 요거 x제곱 빼기 4x x제곱 빼기 4x 요 부분이 똑같으니까 요 녀석을 뭐 라지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 빼기 5 a 더하기 3이 되죠. 전개해주게 되면 a제곱 빼기 5a 더하기 3a니까 빼기 2a 그 다음에 빼기 15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은 0이 돼서 그렇죠. a는 1이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a가 뭐였냐면 그렇죠. x제곱 빼기 4x죠. x제곱 빼기 4x. 그러면 우리는 자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그렇죠. 양수인 녀석을 a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근해 공식 돌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 뿔마 루트 4 더하기 그러니까 5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근데 이 중에서 루트 5가 한 2.2 정도 되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2 빼기 루트 5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가 2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 값은 2 플러스 루트 5가 됐고요.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라번에서 자 a 더하기 b는 방정식 요 녀석의 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a 더하기 b는 방정식 요 녀석의 근이다. 자, a 더하기 b인데요. 우리가 a는 좀 전에 2 플러스 루트 5라고 구해놨죠. 그 다음에 b는 문제에서 유리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b는 계산이 되면 요 2와 계산이 돼서 2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5라는 이러한 무리수 형태의 근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무리수 형태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개수가 1 빼기 c인데 c까지 유리수죠.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예요. 그러면 이런 무리수 형태의 근에서 무슨 근? 그렇죠. 역시 또 켤레근이죠. 2 플러스 b 빼기 루트 5까지 요 방정식에 자동으로 근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두 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근의 합.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을 2라고 놓고 이거 둘을 실제로 이 근을 두 개를 실제로 더하게 되면 4 플러스 2b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잡히겠네요. 자,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주고 나면은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두 근은 실질적으로 1 플러스 루트 5와 1 빼기 루트 5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c라는 개수는 우리가 두 근의 곱 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둘이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그게 c가 되겠네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c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니까 정답은 1번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정사각형이 있고 거기다 삼각형을 묻어놨는데 각이 30도고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47, 사각형의 둘레의 합이 96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을 가장 큰 걸 A,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B, 세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C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둘레의 길이 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사각형에서는 AA 이렇게 4A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사각형은 4B, 세 번째 정사각형은 4C가 되죠. 그래서 4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합이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삼각형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한 변의 길이 요게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우리는 B라고 적을 수 있게 되죠. 요렇게. 그럼 요 I에서 요쪽으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그렇죠. 요게 90도고 여기 30도니까 그렇죠. 여기는 60도가 돼서 30도, 60도, 90도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율이 있죠. 1대 루트 3대 그렇죠. 2가 돼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2에 해당되는 길이를 b라고 했으니까 1에 해당되는 길이는 2분의 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2분의 b가 바로 요 삼각형 AOI의 높이다라고 잡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는 요 A5의 길이. 그렇죠? A가 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2분의 B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B라고 잡아서 그렇죠. 4분의 A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요쪽에서도 요 길이가 C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요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와 같은 일 요게 B일 때 2분의 B였죠?
그럼 요건 C니까 여기는 2분의 C가 돼주는 거죠. 요 길이는. 그래서 2분의 C가 되고 그러면 그게 요 삼각형 OFG의 높이로 삼아주고 그 다음에 밑변 길이는 OG를 취하면 되겠죠. 요거는 B가 되죠. 그럼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C가 돼서 그렇죠. 4분의 BC가 되겠네요. 자, 요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고요. 세 번째 삼각형에서는 요거를 그렇죠. C로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역시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데 요거는 역시 좀 전과 같은 이유로 2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여기 요 변의 길이를 밑변으로 삼아서 구하면 요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C가 돼서 4분의 AC가 돼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라는 건 결국은 4분의 AB, 4분의 BC, 4분의 CA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묶어내 주게 되면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삼각형의 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렇죠 A 제곱이죠.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B 제곱이고요.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C 제곱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들어간 그렇죠. 우리는 곱셈 공식을 알고 계시죠. 그럼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로 나눠주게 되면은 24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24의 제곱은 우리 질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으면 되니까 요 녀석을 양변을 8배를 하면 그렇죠? 2AB, 2BC, 2CA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7에다가 8을 곱해주니까 그래서 376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20 더하기 24의 제곱은 요게 576이죠. 그럼 결국은 376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빼기 376해서 정답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 물음표는 200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200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9번의 정답 4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mn에 대하여 f의 mn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 나오면 그대로 그냥 따라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f에 2,4라는 게 있으면 m자리에 2가 들어가고 n자리에 4가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뒤에 우변의 식이 그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2 플러스 4i 분의 2 빼기 4i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위아래 2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럼 1 더하기 2i 그 다음에 2로 묶어주면 1 빼기 2i가 돼주고 그럼 2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1 플러스 2i분의 1 빼기 2i가 돼주는 거죠. 자, 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f의 4,8도 만들어 보시게 되면 4 플러스 8i 분의 4 빼기 8i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얘도 4로 위아래를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2i분의 4로 묶어주면 1 빼기 2i가 되면서 4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요것도 결국은 1 플러스 2i분의 1 빼기 2i가 돼주는 거죠. 그래 놓고 가만히 보면 요 2와 4 이게 두 배 관계가 이루어져 있죠. 6과 12 여기도 60과 120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은 요게 항상 앞에 거에 숫자 6으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2i 요것도 6으로 묶어주게 되면 위에는 1 빼기 2i 이런 녀석만 남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녀석이 다 전체적으로 계산의 결과는 1 플러스 2i분의 1 빼기 2i가 되는 겁니다. 다 각각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1 플러스 2i분의 1 빼기 2i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요 f로 표현된 녀석이 몇 개인지만 곱셔서 그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 숫자가 지금 이렇게 짝수로 가고 있죠. 2, 4, 6 하고 해서 여기 60까지 가고 있네요. 그러면 60 안에는 짝수가 30개, 홀수가 30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f는 전체 30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0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1 플러스 2i분의 1 빼기 2i는 요거 유리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우리는 1 빼기 2i를 이렇게 곱하겠죠. 위에도 곱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제곱이 돼주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분모는 그렇죠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30을 곱하면은 요 녀석이 이렇게 약분되면서 6배가 되겠죠. 그럼 요거 6배 해주면 되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8 빼기 3에다가 6 곱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i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요 a가 마이너스 18이고 그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4를 빼니까 정답은 1번에 6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길이가 30인 줄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같은 3개의 직사각형. 직사각형 3개가 나오는데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넓이가 같은 3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이제 문제 한번 해결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조그만 직사각형 3개가 넓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이 요 두 번째 직사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B는 같이 공통적인 길이니까 여기 B가 돼주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A, B가 되니까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도 A, B가 되기 위해선 그렇죠. 요 길이도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요 큰 길이는 자연적으로 2A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직사각형 각각 하나의 넓이는 우리가 아까 AB라고 만들어 놨죠? 그러면 AB라는 넓이를 요쪽 요 길쭉한 직사각형에서 표현해 보면 얘는 세로의 길이가 2a죠. 그럼 여기다가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곱해서 똑같이 ab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가로의 길이는 2분의 b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b 두 개의 문자 가지고 다 표현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이제 이 전체 줄의 길이가 3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만들으시면 요 길이가 2a 요 길이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러니까 6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요 길이는 b죠. b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래서 3b에다가 요거 하나가 2분의 b거든요. 근데 위쪽에 2분의 b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b 하나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b는 전체 4개가 되니까 4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이다라는 조건이 얻어지고 3a 플러스 2b는 15다라는 요런 AB에 관한 조건을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가로의 길이 요거 2분의 b에다가 b가 더해지니까 요건 2분의 3b가 되죠.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2a죠. 그래서 이렇게 2a. 그러면 2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얘는 넓이는 3a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위에 또 마침 3a가 있으니까 3a는 해주게 되면은 그렇죠. 15 마이너스 2b가 돼주는 거죠. 그럼 요 3a 대신에 15 마이너스 2b의 b다라고 우리는 넓이의 식을 이렇게 b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인수분해가 된 모양이니까 요걸 그래프 해석으로 들어가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고요. 요거는 0하게 되면 0이고 요거는 0하게 되면 2분의 15죠. 그래서 0과 2분의 15를 지나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 지점은 요 둘의 중간이니까 4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넓이를 b라는 문자로 표현된 함수식이죠. 그러니까 요게 b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b값 4분의 15일 때 넓이는 최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에다가 4분의 15를 집어넣고 이제 넓이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15 마이너스 2분의 15 2b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주고 2분의 15죠. 그 다음에 곱하기 b는 4분의 1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요 안에 계산은 2분의 15고 바깥에 4분의 15가 있으니까 8분의 15의 제곱. 그래서 정답은 3번에 8분의 225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 녀석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요거 둘을 갖다고 놓으면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옆에 목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녀석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요 뒤에 나오는 1차식은 요게 전체가 3차니까 요 부분이 2차, 그러면 여기는 1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x제곱에다가 여기 1차항을 곱해서 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뒤에 오는 1차식은 x로 시작하는 녀석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 1에다가 여기 상수를 곱해서 여기 b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b가 온다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과 x 더하기 b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요 fx인 거죠.
그러면 1차 항 여기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1이죠. 좌변에.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우변에서도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2차 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만나서 b이고요. 요렇게 만나서 빼기 2죠. 그래서 b와 빼기 2가 합쳐져서 그럼 결국은 b 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주고 그러면 자 1차 항의 개수가 a죠. 좌변에서는. 그럼 우변의 1차 항은 그렇죠. 요렇게 만나서 x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하고 마이너스 2b네요. 1 마이너스 2b인데 b가 3이니까 요렇게 돼주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a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fx를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또 뭐 px 더하기 q ab를 문제에서 사용했으니까 이제 다른 물자를 사용한 겁니다. 요렇게 돼주면 여기서 이제 p 값 q 값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얘가 제곱 차수를 잡아먹는데 이제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0이 되는 값을 하나밖에 안 주죠.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그냥 직접 나눠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그다음에 빼기 5x 더하기 3 이것을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길지 않은 게 여기 차수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x가 돼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5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4x 그다음에 플러스 3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빼기 5만 곱해주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5, 9, 4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이제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16x 플러스 48이 돼주는 거죠. 그럼 요게 바로 나머지 rx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1을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12번의 정답은 5번 64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효성고등학교 객관식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